종아리에 구불구불하게 불룩 튀어나온 핏줄. 보기에도 신경 쓰이고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는 증상까지 동반되면 많은 분들이 저 부분만 떼어내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 실제 하지정맥류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는지 원인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판막 기능 저하입니다. 혈관 내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역류하거나 정체됩니다. 이로 인해 피가 아래로 고이면서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고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한 혈관이 팽창하여 겉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즉, 종아리 혈관의 돌출은 결과이며 진짜 원인은 더 위쪽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소절제 수술이란 무엇일까요? 국소절제 수술은 피부 가까이 튀어나온 혈관을 작은 절개창을 통해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육안으로 명확히 보이거나 만져지는 혈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 국소절제가 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이 굵고 단단하게 만져질 때. 둘째, 피부 바로 아래로 심하게 불룩하게 돌출되어 외관상 문제가 클 때. 셋째, 거품 경화요법과 같은 주사 치료만으로는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혈관만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혈관은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발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바로 위쪽 흐름입니다. 먼저 상부 역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종아리 지류를 평가하고 종아리 혈관을 치료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위쪽 역류를 먼저 막고 그 다음에 종아리 혈관을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 순서입니다. 치료 전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위쪽에 있는 큰 혈관에 역류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아래쪽까지 혈관들의 변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진단해야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소절제가 꼭 필요한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너무 굵어서 주사 치료만으로는 불충분할 때, 또는 피부 가까이 색이 진하고 울퉁불퉁하게 도드라져 미용적으로 개선이 시급할 때입니다. 또한 하지정맥류가 오래 진행되어 혈관이 딱딱하게 경화된 경우에도 국소절제 수술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국소절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사 치료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혈관이 비교적 얇고 넓게 퍼진 형태라면 절개 없이 간단한 주사 치료만으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어떤 치료가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혈관이 어떤 구조에서 생겼는지 정확히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혈관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치료 방법 선택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처음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서는 처음의 판단이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쪽의 역류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위쪽 치료 우선 원칙과 혈관 구조에 따라 절제가 핵심인 국소절제 중심 접근법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치료 결과의 차이는 단순히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보다 처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획을 세웠는지에서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소절제는 이럴 때 도움됩니다. 혈관이 굵고 단단하게 튀어나온 굵고 단단한 돌출이 있을 때, 미용적인 개선이 주된 목표인 경우처럼 겉모양 개선이 중요할 때, 그리고 주사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주사 치료 부족 상황일 때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관점은 정맥은 단순히 혈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맥은 우리 몸의 피를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 혈관까지 무리하게 제거하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치료 철학은 얼마나 많이 제거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남기고 어디를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무리한 제거는 오히려 다른 부위에 새로운 혈관을 도드라지게 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둘째, 환자의 혈관 구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했는지. 셋째, 한 번에 끝낼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진행할지 치료 계획을 적절하게 세웠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계적 접근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생기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치료 후에도 일부 혈관이 남아 보이는 잔존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 다른 부위에 다시 나타나는 재발의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기대했던 것보다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는 느린 회복으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혈관 제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 혈액 흐름을 기준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혈관이 왜 생겼는가? 즉, 이 혈관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남겨야 할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야만 재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차이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혈액의 흐름에서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치료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각각의 다리 상태에 맞게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장하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